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 경북은 민심의 변화로 그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이 오랜 기간 독주해온 만큼 다른 당에서는 경쟁력 갖춘 인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엑스코가 지난해 비리로 사장이 바뀐 뒤 새로운 사장 체제에서도 각종 권한과 혜택이 임원으로 집중되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경산의 한 고등학교가 정원을 초과해 통학버스를 운행하다 사고를 냈는데 경상북도 교육청의 안일한 관리 지침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울릉도 일주도로가 공사 시작 55년 만에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수전에서 선목에 이르는 마지막 터널 구간이 최근 관통되면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 경북은 민심의 변화로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만 실제 선거 결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랜 시간 독주해온 탓에 다른 당에서는 경쟁력 갖춘 인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김은혜 기자입니다.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총선과 올해 대선을 거치며 대구 경북에서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국정 지지율과 함께 당 지지율도 지역에서 선전을 이어가고 있지만 현역 단체장에 맞설 후보를 찾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시당 위원장이 당직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으면서 조직 정비도 늦어져 지방선거 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인정협의위원회는 구성이 언제쯤? 시당 위원장님이 만약 직무대행이든 어떻게든 오시면은 곧바로 좀 시급하게 좀 해야 되겠죠. 일단 총선 지방선거 기획단 또 이제 구성하고. 바른정당 역시 대구 경북을 기반으로 새로운 보수의 뿌리를 내리겠다는 각오지만 경쟁력 있는 후보 찾기는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보수 성향의 후보 상당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사이에서 저울질하고 있고 박근혜 청산을 전제로 양당의 통합론도 흘러나오고 있어 후보군 구성에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자한당 쪽에서 밀리면은 한번 부탁하자. 일단은 이러거든요. 그러고 몇몇 분 같은 경우 아예 바른정당으로 나오시겠다는 분도 있는데 추석 지나고 나면 무력좀 되면 아마 거의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라도. 지역에서 자유한국당이 오랜 시간 독주하며 많은 후보군을 갖추고 있는 반면 나머지 정당들은 경쟁력 갖춘 후보 찾기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지난주 경산의 한 고등학교가 정원을 초과해 통학버스를 운행하다 사고까지 났다는 사실 전해드렸었죠. 경북교육청의 통학버스 관리 지침을 살펴보니 역시 허술하기만 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산의 한 고등학교 통학 차량 2대에 정원 90명을 훨씬 넘은 134명이 탔다가 사고가 나 86명이 다친 것은 지난 14일. 관련 보도가 나간 뒤 재학생과 졸업생은 정원 초과가 빈번했다고 말합니다. 경북교육청은 정원 초과가 자신들이 만든 통학 차량 관리 지침과 어긋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결국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그 학교도 지금 5월 달에 정원 초과 탑승 관련 민원이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조치하도록 했는데. 경북교육청 관리 지침에 따르면 통학 차량을 운행하는 학교는 승차 정원을 지켰는지, 통학 차량 상태는 어떤지 매일 점검해 기록해둬야 합니다. 그러나 일선 학교는 직영 차량과 임차 차량에 대한 구분도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지침으로 여기는 수준입니다. 이게 우리 학교에는 없고 학교에서 배치를 해야 되고. 교육청에서 혹시 그러면 이런 차량 운행 일지 같은 거를 이렇게 감독 나온 적도 있어요? 이게 직역이 아니네. 경북교육청은 예산 절약을 이유로 각 학교의 직영 통학 차량을 임차 차량으로 바꾸도록 2015년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임차 차량 관리 지침은 제대로 만들지 않았고 감독도 소홀했던 겁니다. 아, 그럼 이 지침이 그러면 전세버스에는 해당이 안 돼요? 그 내용이 많이 그런 게 거의 없지요. 앞으로는 좀 이렇게 바뀌는 식으로 나가야 되지요. 현재 경북 지역 중고등학교 가운데 25곳이 직영으로 통학 차량 42대를 운영합니다. 이에 비해 임차 통학 차량을 운영하는 학교는 49곳, 차량 대수는 207대에 달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 MBC는 최근 MB 정권 장관 내정자 출신이 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엑스코와 허위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해드렸습니다. 공기업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드러난 건데 사장 교체 이후 각종 권한과 혜택이 임원에게 집중된 것으로 드러나 노조가 반발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엑스코는 매출 조작 등 각종 비리로 전 사장이 물러나고 지난해 10월 현 김상욱 사장 체제가 시작됐습니다. 김 사장은 취임 한 달 만에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기구를 손봤습니다. 경영본부장과 팀장 10명으로 구성된 규정개정위원회를 없애고 본인과 임원 2명으로만 구성된 경영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또 박 전 사장이 업무용 차를 100여 차례나 사적으로 사용해 감사에 적발된 걸 의식한 듯 업무용 차량 관련 규정을 바꿨습니다. 임직원 구분 없던 공용차를 임원 전용차와 직원용으로 나눴고 임원 전용차는 배차 신청 없이 주말에도 언제든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용역으로 채용하던 사장차 운전기사도 정규직으로, 그것도 엑스코 직원들은 몇 년간 일해야 달 수 있는 대리로 채용해 특혜 논란을 불렀습니다. 직원들이 20년간 명절에 받아온 휴가비 형식의 선물 지급을 중단하는 대신 임원 3명만 연간 4천만 원의 명절 휴가비를 더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아니 직원들은 받는데 저 임원들은 받지 않는다는 거는 또 무슨 법입니까?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 규정은 잘못된 겁니다. 이에 대해 엑스코 노조는 사장에 의한 경영 사유화가 심화돼 이런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일부 노조원을 압박해 노조 탈퇴를 압박한 문제에 대해서도 곧 폭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조사를 요청하는 한편 임원진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사장뿐만이 아니라 경영적인 2명의 사내이사, 그다음에 감사까지도 기본적으로 이 공공적 마인드가 아예 없는 분들이 아니냐. 이분들이 자진 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저는 대구시장은 당연히 해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대구시 최대 출자기관이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대구시의 무딘 감독 기능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MB 정권 장관 내정자 출신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엑스코와 허위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대구 MBC 보도와 관련해 엑스코가 근로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엑스코는 박은경 전 한국물포럼 총재를 물산업 전시회 자문역으로 위촉하면서 박 씨가 직장 건강보험 가입을 요구해 편법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어제 박 씨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고추 수확이 한창입니다만 농가에는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봄 가뭄에다 여름철 잦은 비로 각종 병해가 번지면서 고추 작황도 부진하고 상품성도 떨어졌습니다. 성나귀 기자입니다. 고추 주산지인 안동시 이안면입니다. 들판마다 고추를 따느라 분주하지만 손에 들어온 고추는 별로 없습니다. 고추에 반점이 생겨 상품 가치가 없어 그냥 내다 버려야 할 형편입니다. 최근 자주 내린 비 등 일조량 부족으로 탄저병이 번져 멀쩡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농사 참 반 접어요. 참 농약값도 못 빼낼 정도래요. 올해 그 실정이. 작황이 나쁘다 보니 수확량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 지역 최대 고추 경매장으로 지난달 22일부터 경매에 들어간 서안동 농협 고추유통센터. 지금까지 경매 거래량을 보면 홍고추는 306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67톤보다 45%나 줄어들었습니다. 건고추는 230톤이 경매돼 3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고추만 경매하는 북안동 농협도 작년엔 459톤이었지만 올해는 309톤에 그쳤습니다. 올해 재배 면적이 10% 정도 감소한 탓도 있지만 장마철 이후 잦은 비로 전국적으로 병해가 발생하면서 고추 수확량 감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태풍 영향으로 인해서 바이러스, 그다음에 탄저병으로 생산량이 전년 대비해서 한 4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날씨 탓에 고추 작황이 부진하고 상품성도 떨어지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 포항 구룡포항에서 붉은 대게를 잡으러 나간 어선이 파도에 전복돼 선원 4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해양경찰은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항 앞바다에서 어선이 뒤집힌 채 둥둥 떠 있고 해양경찰 구조정이 선체로 접근합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구룡포항을 출발해 붉은 대게를 잡으러 나간 27톤급 통발어선이 높은 파도에 전복됐습니다. 사고는 지나가던 선박의 신고로 발생 8시간 후에야 확인됐는데 해경이 도착했을 때 선장 김모 씨 등 3명은 뒤집힌 선체 위에서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선원 6명은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해경은 헬기와 경비함정 등을 동원해 선체에 대한 수중 수색을 벌여 의식을 잃은 김모 씨 등 선원 4명을 찾아 병원으로 옮겼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해경은 손모 씨 등 나머지 실종 선원 2명을 찾기 위해 야간에도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강풍과 높은 파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고 어선은 오늘 새벽 붉은 대게를 잡으러 포항 구룡포항에서 출발했다가 출항 1시간여 만에 끔찍한 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이 역대 최고로 편성된 가운데 대구와 경북 지역 예산이 많이 깎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은 약 5조 2천억 원이었지만 정부 반영액은 목표액의 62%인 3조 2,400억 원에 그쳤습니다. 대구시도 정부에 3조 4천억 원의 예산을 신청했지만 목표액의 83%인 2조 8,70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추가로 반영되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울릉도 일주도로가 공사 시작 55년 만에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수전에서 선목에 이르는 이 마지막 터널 구간도 최근 뚫렸는데요. 관통된 터널 공사 현장을 처음으로 카메라에 담아 소개합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바위 셋이 바다 위로 우뚝 솟아있는 삼서남,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명소입니다. 삼서남 바로 옆에는 울릉도 3대 비경에 꼽히는 관음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관음도에서 울릉읍까지는 차로 10분 거리이지만 지금은 일주도로가 완전히 개통되지 않아서 울릉읍까지 1시간 이상을 되돌아가야 합니다. 이런 불편은 내년이면 사라지게 됩니다. 최근 관통된 일주도로 마지막 터널 구간을 차를 몰고 통과해봤습니다. 곳곳에서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아직 터널만 뚫린 상태로 전기와 구조물 공사, 도로 포장 등의 공사가 남아 있습니다. 조동읍 내수전에서 북면 천부리까지 4.75km 구간 터널 공사는 지난 2011년 착공해 내년 11월 완공 계획으로 사업비 1,387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현무암질 집계함으로써 좀 연약한 지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굴착할 때 조금 좀 불안한 부분이 있었지만은 안전하게 굴착하느라고 시간이 좀 더 걸린 겁니다. 일주도로 건설 공사는 울릉도의 환경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친환경 설계를 적용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울릉군은 해안 일주도로가 완공되면 주민 통행 불편 해소는 물론 관광객이 동선이 짧아져 울릉 관광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릉에 대해 가지고 일주도로 개통 문제는 전체 우리 주민들 흥분을 하고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울릉도 일주도로 건설 사업은 지난 1963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결로 사업 계획이 확정된 이후 무려 55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사드 배치 반대 주민과 단체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을 이 비상 대기 기간으로 정해 사드 추가 배치를 적극적으로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겠다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주민 대표 20여 명에게 일방적으로 보낸 편지를 반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사드를 임시 배치하자는 것은 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선 사드 배치 후 환경 영향 평가라는 불법적인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달 대구의 한 공사장으로 가던 덤프트럭이 여중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시공사가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해당 시공사는 유족에게 깊이 사과하며 앞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 주변뿐 아니라 장비 진입로에서도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KBO 최규순 전 심판에게 4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두산과 기아가 이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삼성도 지난 2013년 10월 합의금 등을 이유로 최 전 심판에게 송금한 사실이 검찰 조사를 통해 확인되자 팬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삼성은 사과문을 통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수성구청은 어제 노점 상인, 지역 주민 등과 노점상 이전을 두고 최종 토론회를 열었는데 노점 상인들이 중간에 퇴장하면서 3자 간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수성구청은 이에 따라 당장 철거를 원하는 지역 주민을 설득해 추석 이후 노점상을 철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성구청은 목련시장 노점상 30여 곳을 대체토로 옮기는 것을 추진하고 있지만 상인들은 유동인구가 적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